미국 재무부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미 재무부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요. 이게 대체 뭐고, 또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새로운 규제 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물론이고 은행 예금이라든지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금융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지 그런 가능성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뭔가요? 기본적인 개념은 달러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켜서 그 암호화폐 특유의 가격 변동성, 이걸 줄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아요. 1대1 패깅이라고 하죠, 보통. 현재 시장 규모가 벌써 한 2,34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달러 연동입니다. 와, 2,340억 달러. 엄청나네요. 종류도 꽤 다양하죠. USDC나 PYUSD처럼 현금이나 국채 기반, 또 USTT 같은 것도 있고, 또 다이처럼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종류는 다양한데 핵심은 역시 그 안정성입니다. 가격이 막 출렁이면 사실 결제 수단으로 쓰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안해서 못 쓰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는 결제나 송금 아니면 가치를 잠시 보관하는 그런 역할들을 꽤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국경 간 송금이나 디파이 거래에 많이 쓰이고요. 아, 신흥국 사용자들이 달러를 보유하는 수단으로도 쓴다고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달러 접근이 어려우니까요. 이 성장세가 정말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던데요. 네,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이게 단순히 규모가 커진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된 게 뭐랄까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뭔가 암호화폐가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 당국도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주목받는 거고요. 그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핵심은 발행사들한테 100% 지급 준비금을, 그것도 현금이나 만기 93일 미만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쌓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아, 100% 준비금이요? 굉장히 엄격하네요. 네, 그리고 매달 자산 내역 공개해야 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도 지켜야 하고 또 필요하면 코인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하라고 하고요. 거의 은행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거죠. 듣고 보니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머니마켓 펀드, MMF 규제 강화했던 거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결국은 안정성 확보가 목적인 거군요. 맞습니다.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싱가포르나 EU, 홍콩 같은 곳들도 다 각자 규제 틀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옮겨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 은행 요구불 예금은 사실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거의 없죠.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더 편리하거나 아주 약간이라도 이자를 준다면 사람들이 옮겨갈 유인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예금을 지키려고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큰 영향은 미국 국채 시장 쪽이네요. 준비금 때문에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사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치만 봐도 한 1,200억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만약 시장이 아까 말한 2조 달러까지 커진다면 잠재적으로 거의 9천억 달러에 가까운 추가 국채 매입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9천억 달러요? 와, 엄청난데요? 네. 특히 만기 93일 미만의 초단기 국채의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이게 혹시 단기 금리 시장에 좀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거나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점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미국 전체의 돈의 양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돈이 흘러가는 길 자체가 바뀔 수 있겠군요.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게 곧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내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자금 흐름의 변화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바로 토큰화된 MMF라는 겁니다. 토큰화된 MMF요?
그건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성격이 좀 다르죠. 블랙록의 BUIDL이나 프랭클린 템플턴의 BENG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기존의 안전한 MMF를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결제나 가치 저장에 쓰인다면 이 토크나 MMF는 MMF처럼 이자 수익을 얻거나 담보로 쓰는 뭐랄까 투자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거래 편리성, 즉시 결제 이런 데 강점이 있고요. 토크나 MMF는 규제된 틀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죠. 어쩌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각자 다른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같이 커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의 관계도 흥미롭네요.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망, 규제 움직임,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규제의 틀이 잡혀가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역시 혁신과 안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느냐겠죠. 24시간 즉시 결제라든지 국경 간 거래 효율화 같은 장점들을 어떻게 잘 살리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는 관리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돈이 그냥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토큰 형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금융생활 그리고 기존 은행들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가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미 재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구글 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만족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